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부 사회를 맡은 인천 상정고등학교 2학년 이승준, 인천 고장고등학교 2학년 이하선입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에 참석해주신 학생분들과 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온라인 학생 참여자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이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 교육을 위해 늘 힘써주시며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학생들이 만드는 좋은 정책,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는 인천 교육의 주체인 학생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교육 정책으로 담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책을 공부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아고라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광장이 있어야 합니다. 토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올해 토론회의 전 과정을 학생 참여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학생 자치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를 통해서 2018년 14건, 2019년 8건, 2020년 8건 등 총 30건의 제안이 실제로 교육청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오늘 제안된 안건 중에서 최종 선정된 내용들 또한 2022년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청소년 정책으로 구체화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학생 여러분들이 따뜻하고 정의로우며 저마다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동아시아 시민으로 자라도록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임지훈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학생참여위원회 여러분의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인천시 교육청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학생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입니다. 학생 자치는 학생이 시민의 자기 결정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의 시선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다른 생각을 대화를 통해 합의해가는 것을 상대방을 존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학생이 만드는 좋은 정책,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의 제목처럼 학생 시민 여러분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안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교육위원장으로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학기 제2기 학생참여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2021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는 도성훈 교육감님의 공약과 토론회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이 정책화되어 올해로 어느덧 4회째 열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학생참여위원회, 청소년 정책 예산학교, 청소년 정책 제안 공모를 거치며 있었던 수많은 분들의 아이디어와 토론 덕분에 이렇게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2021 청소년 정책 예산학교의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 함께 시청해 볼까요? 만든 해시태그와 해당 해시태그를 만든 이유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광국 장학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처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도를 하지 않는 역사 영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처벌이 너무 혼밥하는 처벌이 아닌가. 처벌이 두려우면 사실 그 처벌이 두려워서 이 괴롭히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을 짤 때 그 아픔과 고통이 감내되는 수준인지를 고려해야 해요. 저는 청춘 프로젝트 연구소에서 대한 교육과 집단 하나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여러 활동을 자치의 활동이랑 활동 구성이 제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 방과 후가 친구가 여기 앞에 나가면 너 문제를 지금 구조의 문제를 적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다른 사람들의 저도 그거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별로던데. 네.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막아주는 시민사회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저희 오늘도 한번 약속합시다. 우리가 평화롭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통하기 위해 처음 보는 친구들하고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또 새로운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힘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일단 처벌에 대한 부분과 또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떳떳하지 않고 피해자가 당당한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는 인천시의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운영됩니다. 과연 몇 건의 정책이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접수됐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승주님, 한번 맞춰보세요. 정책을 제안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니까 20건? 아니야. 한 10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한 10건이 아니라 무려 6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진짜로요? 정말 진짜 63건이라고요? 네, 맞아요. 역시 우리 인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설마 그 63건의 정책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다 다뤄봐야 되는 건 아니죠? 엄마한테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승주님 핸드폰 거꾸로 드셨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오늘은 접수된 63건의 정책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사전에 내부 심사와 학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7건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그 정책 제안서가 A4 용지 3장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는 분량을 다 일일이 평가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내부 심사를 담당하신 심사위원들은 야근을 하셨다는 소문이. 그러면 오늘은 7건만 하고 집에 가는 거죠, 아서님?
아니요. 2부도 준비되어 있는 걸요. 그리고 2부에 대해서는 승준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면서요. 아, 맞다. 네, 2부에서는 학생 참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명의 학생분들이 함께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소개는 2부 시작 때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 백인 토론회는 이전 토론회와 다르게 온라인 학생 참여단과 함께합니다. 온라인 학생 참여단은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50명으로 총 약 100명의 인천 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요. 오늘 행사에서 7건의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며 투표를 통해 정책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정책은 인천시 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교육청 정책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상단과 채팅창에 투표 링크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학생 참여단 분들께서는 각 팀의 발표를 들은 후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는 2부 중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2021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서님, 학생 정책을 말하다의 시작을 알려줄 첫 번째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인천 장도초등학교 5학년 김태영 학생인데요. 초등학생의 시각으로 더 나은 인천 교육을 위해 정책을 제안했다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인천 교육을 경험하며 겪어온 불편한 점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 희망을 반영한 동아리 개설이라는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합니다. 장도초등학교 김태영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 장도초등학교 학생자치회 5학년 김태영입니다. 지금부터 학생 희망을 반영하는 초등학교의 동아리 활동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동아리 활동은 클린바와 연극 수업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분야가 적어 학생들마다 원하는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 관심사가 반영이 안 되어 학교 지정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집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의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동아리를 만들도록 안내합니다. 학교 지정 동아리와 학생 의견 반영 동아리를 만듭니다. 학생 주도형 동아리 개설을 만들기 위해 학생 동아리 목록을 교육청 선생님이 제공합니다. 학생 의견 반영 부서를 만들기 위해 학생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때 부서 개설을 위한 의사결정을 학생 투표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결정한 부서를 학교에 공식 요청하여 학교에 반영합니다. 학생 주도 동아리 희망교 지원은 학생 의견 반영 동아리 운영 안내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안내합니다. 이때 다른 학교 동아리 목록 제공도 해야 합니다. 학생 주도형 동아리 운영 희망학교 예산 지원을 교육청이 해줍니다. 이때 교육청에서 새로운 동아리 발굴 및 소개도 해야 합니다. 학생 주도 동아리 운영 부서별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듭니다. 이때 희망학교당 10개 이내 제한을 하고 여러 학교에 기회를 부여합니다. 부서별 강사비는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들고 부서별 재료비는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정책을 제안해준 김태형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평소에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제가 경험해보고 싶은 활동들을 많이 해볼 수가 없어서 아쉬운 적이 많았거든요. 아마 많은 학생분들이 이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학생 중심의 동아리 활동이야말로 학교 생활 중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팀의 정책 제안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님, 두 번째 팀 소개 부탁드려요. 네, 다음은 인주중학교 3학년 황희우, 백시은, 김지우 학생의 자유학년제에서 체험하는 특성화고 전문 분야라는 정책인데요. 황희우 학생이 대표로 발표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면 자유학년제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겠네요. 그러네요. 저는 자유학기제 경험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세대 차이라뇨. 같은 21세기에 살고 있으니 크게 다르진 않죠. 그러면 희우님도 저처럼 파워레인저, 라바, 뭐 폴리 이런 거 보면서 자라셨겠죠? 송주님도 그거 아시는구나. 당연하죠. 추억을 학교 끝나고 그 투니버스 하는 그 시간 맞추려고 가방 메고 엄청 집에 뛰어가고 그랬었는데 새록새록 기억나네요. 네, 인주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과연 어떤 내용의 정책을 제안해 주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이제 인주중학교 황희우 학생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주중학교 팀에서 발표를 맡은 황희우입니다. 저희는 자유학년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정책을 제안하였는데요.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화면이 보이시나요? 현재 자유학년제의 문제점에 대한 뉴스가 보이실 텐데요. 2013년 정부는 청소년 성장 단계를 고려할 때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성과 소질의 탐색 등을 위한 시간을 갖기에 중학교 단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학생들의 끼와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를 공교육 내에서 찾겠다는 취지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는 문제 또한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유학년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정책을 바꿔나가야 할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 선택 수업으로 네일 아트, 캘리그라피, 로봇, 드론, 3D 펜, 3D 페인팅, 보드게임,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학교 재량으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지만 이 같은 수업은 선택 진로보다는 단순 취미나 체험활동에 그쳐 개인의 적성과 소질 탐색에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유학기제 선택 수업이 학생들의 진로 설정과 미래 구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 교육 대상인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활동들이 진로 탐색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5일 종로학원에서 자유학기제 경험자 2,8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적성 탐색 도움 안 돼라고 28%가 성적 저하시켰다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활동의 종류가 단순 체험에 그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활동은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인 탓에 종류가 제한적이고 수업당 학생 수가 정해져 있어 인기 수업은 보통 가위바위보를 통해 학생을 정하는데 만약 가위바위보에서 떨어져서 비인기 수업을 듣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수업을 억지로 배우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화고의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패션과 조리과, 미용과 등 각 과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학교 현장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두 번째, 수업 과목을 보다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 배상 실수에 대한 방침 변경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습을 위한 물품 구입 및 강사 고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사 초빙비, 물품 구입비, 인건비를 합쳐 학교당 약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인주중학교 팀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성화고 전문 분야 체험이라니 중학교 학생분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전 이미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지만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다양한 과목들을 여전히 체험해보고 싶거든요. 인주중학교 팀 여러분, 좋은 정책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책 제안 발표를 진행해 줄 팀은 임학중학교 1학년 전서윤, 구동명 학생인데요.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 수업이라는 정책에 대해 오늘은 전서윤 학생이 대표로 발표해 준다고 합니다. 네, 와 정말 좋은 정책, 좋은 주제의 정책이네요. 생활법 수업이라니 벌써부터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수업인데요. 그럼 임학중학교 전서윤 학생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학중학교 전서윤, 구동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생활법 수업을 진행하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법이란 사회에서 누구나 한두 번은 꼭 경험하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말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학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정책의 필요성을 해결하려는 문제와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해결하려는 문제는 중고등학교 때 실생활에서 정말로 필요한 생활법들을 자세히 배우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사기나 근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경제 관련 일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란 아르바이트 등을 할 때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미래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생활법과 관련된 수업 및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있으나 이 과목은 이과생들은 거의 수강하지 않으며 문과생들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과목이고 이 과목 안에서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이나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은 구체적으로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해결 방안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사를 초청하여 계약서 및 공문서 작성해 보기인데요. 계약서나 공문서를 미리 작성해 봄으로써 미래에 좀 더 수월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학생의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 그 당시에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선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법을 이론뿐만 아닌 실제 사건을 학생들이 재구성하여 알아보기인데요. 실제 사건을 학생들이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배운 생활법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만일 세금에 관한 법을 배운다 하면은 학생들은 직장인이 세금을 내는 상황을 실제로 재구성하여 세금에 관한 법을 개념뿐만 아닌 활용하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법 수업 후에 생활법 퀴즈 대회나 골든벨을 실시합니다. 학교나 학급에서 생활법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장기 기억에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극을 통해 직책을 맡고 그 직책에 알맞은 일들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유사하게 만든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입니다. 만일 제가 상황극에서 아르바이트라는 직책을 맡으면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유사하게 만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생활법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인데요. 예산은 한 학교당 20학급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로 강사 초빙 비용은 20분의 강사분들이 2시간씩 시간당 8만 원으로 계산해서 교당 약 320만 원, 각종 계약서와 공문서 재료는 교당 약 200만 원, 골든벨이나 퀴즈대회 비용은 교당 약 35만 원이어서 한 학교당 총합 약 555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실생활에서 필요한 생활법 수업을 진행하자라는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활법 수업을 받는다면 우리가 미래에 앞에서 말한 상황들에 직면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서윤 구동명 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생활법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해준 임학중학교 1학년 전서윤, 구동명 학생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 수업 정책.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온라인 학생 참여단 분들께서는 정책 제안을 듣고 틈틈이 투표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행사 초반에 영상으로 봤던 2021 청소년 정책 예산학교의 두리 팀의 발표 순서인데요. 승주님, 근데 두리가 무슨 뜻이에요? 둘이 제가 듣기로는 영어의 두와 한국말의 우리를 합친 말로 우리가 직접 주체가 되어 실행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군요. 두리팀은 이름에 걸맞게 학생이 강사로 하는 학생자치 교육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두리팀을 대표해서 김유정, 김규찬 학생이 준비했고 제1고등학교 2학년 김규찬 학생이 대표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제1고등학교 김규찬 학생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LS 우리가 이끌어가는 우리 학교라는 주제로 이번 백인 토론회에 정책을 제안하게 된 제1고등학교 김규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순서로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학생자치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학생자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현재로서는 능동적인 학생자치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능동적이지 못한 학생자치가 계속되어다 보니 학생자치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자치를 입시의 성공을 위한 도구 또는 학생들끼리 학교에서 재미있게 노는 활동 등 그 의미와 목적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학생자치의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학생자치는 학생회 소속 학생들끼리 또는 담당 선생님과 의논을 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후보자들의 공약의 일관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본 제목 아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번 연도 이제 선거 때 제가 수집한 후보자들의 공약인데요. 읽어보면 자판기를 운영하겠다, 학생의 SNS를 활성화하겠다, 우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등등 그 전에 학생 임원들이 실현하지 못한 공약들을 다시 들고 나와 또다시 지켜내지 못하는 악순환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과 한계가 모든 학교와 학생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과 한계가 일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유는 학생 자체 교육의 접근성에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학생자치 교육은 이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만을 전달하고 있고, 이런 교육 방법은 현재 학생자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학생자치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그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세미나 및 활동 공유 운영, 우수 사례 공유에 관한 정책입니다. 분기별로 활동 공유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을 책정하였고, 분기별 학생자치 우수 사례를 도서로 공유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정책들을 통하여 그동안 학생자치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정책은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책은 학생 스스로가 학생자치의 강사로 활동하는 것에 관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학생자치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강사로 육성하여 학생 강사가 가지고 있는 학생자치에 대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면 학생자치에 대한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다음과 같이 책정하였고, 학생 강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사를 4분기로 나누어 지속적인 교육과 팔로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정책 제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의 자랑, 학생자치. 그 주체인 학생이 이야기하는 정책은 학생이 강사로 하는 학생자치 교육이었습니다. 발표를 진행해준 김규찬 학생과 같이 준비해준 김유정 학생, 정책예산학교의 두리 팀에게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학교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자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나누고 공유했었는데요. 그런 모임에 학생이 학생자치 강사로 와서 강연을 한다면 참여율도 더 높아지고 다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정책을 제안해준 두리 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련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현우, 권수진, 인세영 학생이 제안한 온라인 대학 탐방 및 체험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학에 대해 고민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옥련여고 1학년 인세영 학생의 발표를 들어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옥련여고 최현우, 인세영, 권수진입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 제안 주제는 온라인 대학 탐방 및 체험입니다. 현재 학교 수업은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외우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교육 방식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나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주변 친구들이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저 역시도 진로를 설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의 수업은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진행되는 수업이 대부분인데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한 친구들은 수업 때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연도별 진로 진학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변화 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는 대학 탐방과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코로나 이후 학생들이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문적인 진로 상담 센터와 함께 각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상담을 돕고 대학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대학교를 탐방하거나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담당 기관은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을 수 있도록 희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 대학 교수, 대학생 등과 연결하여 온라인으로 대학교를 탐방하거나 줌, 구글 미팅과 같은 화상 통화 서비스를 사용하여 교수, 대학생과 소통하며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기관과 교육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대학교 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온라인 탐방 및 체험을 통해서 학과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관련한 이슈시를 제작하거나 대학과 학과를 소개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러한 정책 실행 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각 대학별 체험 프로그램 지원 비용을 3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인근에 위치한 주요 대학 약 20곳 총 6천만 원에 진로 상담센터에서의 개인별 맞춤형 상담 지원 비용 약 2천만 원, 총 약 8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현재 1년을 넘어 2년에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확답을 하지 못하는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온라인으로도 대학을 탐방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선생님, 진로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뿐 아니라 대학 탐방과 체험을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대학 고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정책을 제안해준 옥년여고 1학년 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대학 탐방,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인천시 교육청 마중물 진로진학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다음 발표는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인천 고잔고등학교 3학년 황유정, 윤혜린 선배님이 학생 복지 관련 공모사업 신청 시 학생 의견 수렴이라는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들어볼까요? 고장고 3학년 황유정 학생이 대표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1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에 학생 복지 관련 공모 사업 신청 시 학생 의견 수렴이라는 의견으로 발표하게 된 인천 고장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설치물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그러한 상황을 문제점으로 삼고 정책 제안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문제점은 탈의실 설치 등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 각 학교에 부여되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설치물이나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학생들은 그 설치물을 이용하지 않을 뿐더러 생겼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는 상황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학생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해본 결과 첫째로 학생들의 의견의 제한 일반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모든 학교에 필요한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은 교육청 사업 신청 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청 사업을 신청할 때 학생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보다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예상되는 것을 신청하게 되어 학생들의 불만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의 예시로 불필요한 탈의실 설치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식급식, 텃밭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탈의실 설치 시 학생들은 탈의실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탈의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불필요하게 설치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채식급식의 경우 저희 학교에서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도된 것이었겠으나 그날 학생들의 불만은 컸을 뿐더러 그날 급식을 먹지 않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버려지는 급식의 양도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에 이용도 낮고 낭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학교 재학생들의 의견 수용을 통해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일을 이행할 때 공지를 하는 것입니다. 재학생들의 의견 수용 시에는 스마트폰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의견 수용 시스템을 마련하여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목적이 정해져 있고 일반화된 예산보다는 학교 상황과 맞는 곳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정책 제안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해야 하고, 다음으로 학교 학생회가 학교와 학생 사이의 거리를 좁혀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정책의 실태와 사용에 관한 UCC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산의 부분에서는 주어지는 예산을 상황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장고 3학년 황유정, 윤혜린 학생이 제안한 학생 복지 관련 공모사업 신청 시 학생 의견 수렴 공약 어떠셨나요? 학생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정책으로서 제안해준 두 분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생 복지 정책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니만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학생 복지와 관련해 많이 반영되어 오지 않았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게 된다면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1부의 마지막 순서가 왔는데요. 마지막 순서는 학생참여위원회에서 운영했던 정책 포럼에서 나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강화라는 정책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 개인 쓰레기통을 없애고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해요. 기후 문제 해결을 앞장서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과 딱 맞는 이번 정책은 학생참여위원회를 대표해 작전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지원 학생이 발표한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강화에 대하여 발표할 인천시 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김지원입니다. 우리 지구는 지금 전례 없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우리 학생들은 학생의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인천시 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는 우리가 바라본 기후위기, 생태환경 교육으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실시하여 관내 학생들의 유의미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해당 포럼에서 학생들은 교육이 실천 유도까지 이어지지 않아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체계적이지 않은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 많은 학교는 환경교육을 일회성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의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교육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나아가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기사와 같이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적 인프라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이지 못한 환경교육은 여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영상교육과 소감문 등의 소극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교육은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환경교육 자체를 의미 있는 교육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교과 과목 교육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등 환경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인식 개선이나 습관 형성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참여도를 높여야 하고 그를 위해 참여식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여 프로그램과 더불어 학생들이 배운 생활 속 실천이 얼마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융통성 있는 기획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린이와 같이 기존의 환경교육 및 환경단체 홍보 활성화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교생 공통수강 과목을 환경과 관련된 교내 대회를 일정 횟수 이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 탐구에도 도움이 되며 관심 있는 교과와 함께 환경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환경교육 참여 활성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전체 급식 진행일 중 일정 일수 이상을 비교적 친숙한 채식 식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채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것이며 육류 대체식 등을 포함한 채식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기획할 때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을 필수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이러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것 또한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직접 교육 자료를 매해 제작하여 제공하고 모든 선생님들께 환경교육에 대해 필수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산, 바다, 갯벌 등의 자연환경 등을 이용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구체적인 체험교육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체험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여 체험교육을 위한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체계적인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몇 번의 체험 학습에만 의존하는 것은 또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이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과 수업에서 연계된 내용을 다루며 교육과정 전반에서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노력을 겸해야만 현재 문제점인 실천 유도 부진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체험교육 측면에서 희망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은 함께 그린이라는 청소년 환경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단체를 위해 현재 함께 그린이에서 활동하는 참여 학생이 소중한 의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직접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해서 진행하는 활동이지만 여전히 강의식, 강연식 활동이 위주가 되는 것 같고 직접 활동하며 학생들 또는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선도주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의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하고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예산 활용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환경교육을 위한 예산을 70개 교에 500만 원씩 총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50교에 500만 원씩 지급하는 총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150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희망을 반영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체험 중심 교육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환경교육 진행이라는 취지에 맞는 좋은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기후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을 기획한 이 제안이 실현되어 우리 학생들을 미래 환경을 지키는 주역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로써 7개 팀의 정책 발표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교육 공동체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담은 정책 제안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온라인 학생 참여단 분들께서는 투표 잊지 않으셨죠? 투표는 유튜브 상단과 채팅창에 공유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는 인천시의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50명으로 구성된 100명의 온라인 학생 참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투표는 등수를 가리기 위한 경쟁 투표가 아니며 해당 정책의 동의율이 3분의 2가 넘는 모든 정책안이 2022년 교육청 정책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더 나은 인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공유하는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일부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1부 학생 정책을 말하다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2부 학생 참여를 말하다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 2부 학생 참여를 말하다 코너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수! 네, 협소하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2부의 진행을 담당하게 된 인천여자고등학교 우현진입니다. 앞서 진행된 1부 학생 정책을 말하다에 이어 이 속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함께 모여 정책을 제안하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바라보니 참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었는데요. 저는 감탄을 받다 못해 감동을 받아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눈물을 1부에서까지만 흘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제 옆에 계신 세 분께서 제 눈물을 더 빼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부 학생 정책을 말하다에 이어 2부 학생 참여를 말하다에서는 제 옆에 계신 3명의 패널분들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는데요. 각 패널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신 교육활동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후 사회자의 공통 질문 타임, 그리고 패널 간의 상호 질문 타임을 거쳐 2부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2부의 막을 올려보도록 할까요? 학생 참여를 말하다의 첫 발표를 담당하게 되실 분이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바로 명현중학교 3학년 박승아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라는 주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학생을 주체로 하여 대규모 토론회를 이룬다는 점은 제가 생각해도 꽤나 어려운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현중학교에서 과연 이 백인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 마음인데요. 지금부터 박승아 학생의 학생 참여를 말하다 첫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참여를 말하다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 사례 발표를 맡게 된 명현중학교 3학년 자치부장 박승아라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제 발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란 무엇인가를 운영 계기,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의 정의,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어떤 구성의 참여자들과 진행되었는지의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진행 과정, 토론회의 결과, 토론회를 겪으며 제가 느낀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란 무엇인가? 이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란 부평여고 학생의 제안으로 인해 2020 인천광역시 교육청 청소년 정책으로 선정된 것이고 그로 인해 저희 명현중학교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를 간단히 정의 내려보자면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소통 결과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토론회 운영 방법으로는 정책 마켓, 갤러리 워크, 디자인 싱킹을 적용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는 조를 나누어 진행됐는데 토론회 명칭에서의 백인은 상징적인 수이고 저희 학교는 총 88명의 학생과 토론준비위원단을 중심으로 계획 및 운영되었습니다. 88명의 학생은 총 10개 조로 나뉘어 참여했으며 각 조는 8, 9명의 학생들과 조장 1명, 조력자로 참가한 선생님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 진행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화전 사전 설명회 1회와 모든별 화상 토론회 3회, 정책 제안 대면 토론회 1회, 이후 화상 평가회 1회 이렇게 크게 4단계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에 화상 토론회를 비교적 활발히 진행했죠.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10개 조로 나뉘어 참여했고요. 이렇게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과 학생들로 구성된 토론준비위원단이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2차례의 화상 토론회와 1차례의 대면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이건 저희가 활발히 진행했던 화상 토론회 실시 장면입니다. 여기서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5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 화상 사전 설명회에서는 학교 예산에 대해 행정실장님께서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학교 예산 설명 부분은 저희 학생들이 정책 제안을 하려면 학교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학교 예산에 대해서는 접해볼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정책 제안 조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단계는 본 행사에 앞서 워밍업 단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참가 학생들이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정책 제안서 작성은 본 행사에 앞서 비교적 간단한 시뮬레이션 같은 활동이었기에
굉장히 다양한 폭의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한정돼 있던 생각에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성해 보았던 정책 제안서인데요. 제안 정책, 그리고 우리 학교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그리고 문제점에 따른 문제 해결책,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단계는 이제 3단계가 본격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선 정책 제안 화상 토론회를 실행하였는데 본 단계에서 조별로 학생 편의시설, 학생 주도 학교 행사를 하나씩 정했습니다. 화상 토론회에서 이것을 소재로 필요한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여 문제점 지적과 개선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서 안건을 하나씩 정하게 된 것이죠. 4단계가 드디어 본 행사인데요. 정책 제안 대면 토론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대면 토론회에서 정책 제안 발표를 하게 되죠. 대면 토론회 당일 정책 제안 발표 1시간 전, 이제 그 시간 동안 조별로 제안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거대한 전지 2장을 제작합니다. 전지 제작을 마치면 정책 제안 발표가 이루어지고,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제작됐던 전지를 벽면에 부착 후 전시하고 갤러리 워크를 통해 정책 제안을 서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팀원들이 모여 그림도 그리고 정책에 대한 설명도 쓰며 전지를 제작합니다. 다양한 개성으로 발표도 하고요. 이건 갤러리 워크를 하는 장면인데 서로의 아이디어에 공감을 표하는 스티커와 조언 포스트잇을 부착해 줍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대면 토론회까지 모두 마친 후 화상 토론 평가회를 실시합니다. 대면 토론회 후 실현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 실현 계획인 정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토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학교는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이 중 학생 편의시설 분야에서 중복 제외 총 7개의 정책 중 여러 상황과 공익을 따져 이렇게 교실 내 옷걸이 설치, 탈의실, 지붕 및 커튼 설치, 그리고 학교 내 스터디룸 제작, 그리고 쓰레받기 및 빗자루 교체, 이 안건들을 반영하기로,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책은 아니지만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꽤나 언급되었던 교실 내 우산꽂이 설치 의견을 가장 먼저 실행했습니다. 반영된 정책을 낸 조는 2학기 때 조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모임을 한 번 더 갖게 될 것이고, 그 계획을 기반으로 정책을 실행에 옮기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토론회 당시 제작했던 전지 또한 학교 내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전시 중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실현한 우산꽂이의 자료 사진이고요. 이것이 학교 내에 전시 중인 전지 사진입니다. 이렇듯 꽤나 긴 시간 동안 토론회라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진행했던 터라 토론회 거의 대부분을 화상 그리고 메시지로 소통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그로 인해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토론회 진행 기간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서 항상 시간에 쫓기는 일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분명 존재했지만 이점 또한 분명히 공존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잘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가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로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자랑스럽고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앞으로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하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발표의 마무리로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란 학생 자치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실현한 활동이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 자치는 학생과 학교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만큼 실질적인 학생 자치의 사례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조금은 터무니없고 뻔한 말 같아도 이루어진다면 이 말만큼 멋진 말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를 경험하며 이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학교 백인 토론회란 학생 자치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실현한 활동이다 라는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명현중학교에 더불어 많은 학교에서 백인 토론회와 같은 학생 자치의 실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번 더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표를 담당하실 분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교내 속 참여활동이 아닌 학교 밖 참여활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저희를 기다릴지 더욱더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만수복중학교 3학년 유현호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수복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유현호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참여했던 학교 밖에서 참여했던 사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국제 비영리 청소년 단체 꿈을 드림, 인천시 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함께 그린이 청소년 환경회의, 그리고 제가 지금 전교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인천 만수복중학교에서 참여했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외부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나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국제 비영리 청소년 단체 꿈을 드림에서 참여한 행사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 비영리 청소년 단체 꿈을 드림은 청소년들이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탐구시키고 실현시키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단체를 만들어서 어른들의 개입 없이 청소년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드림은 크게 다문화,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 지원 사업, 마을 지원 사업, 학생 자체 활동 지원, 청소년 진로 진학 지원 사업, 문화예술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드림에서 참여했던 많은 행사들 중에 재정착 난민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때 재정착 난민이란 출생국에서 제3국의 난민촌으로, 그러니까 난민촌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그러한 난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재정착 난민 청소년들과 함께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반찬 나눔 행사에 참여했었는데요. 이때 부평역 인근의 40가구의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재정착 난민 어머니들이 직접 반찬을 배우시고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재정착 난민 청소년들과 저희가 직접 나눠드렸던 행사입니다. 이날 비가 정말 많이 왔고 또 그 가구별 거리도 굉장히 멀어서 저희도 많이 걱정했었는데요. 이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해 주는데 진짜 저는 감동이, 이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재정착 난민 청소년들이 항상 나눔받고 봉사의 수혜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본인의 능력과 역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봉사의 기쁨과 의미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던 행사였고요. 봉사의 기쁨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독거노인분들 모두가 행복했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대표님이 실제 독거노인분들께 나눠드린 행사인데요. 사진 옆모습만 봐도 너무 잘생기셨죠? 네, 제 롤모델인데 진짜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하반기에 3회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 예방 토크 콘서트, 일명 청자이콘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이 행사는 특히 제가 단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필드에 직접 나가고 실제로 참여했던 첫 번째 행사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데요. 청자이콘은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진행된 행사로 자살과 자해의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해 토크와 음악으로 희망을 전하는 꿈을 드림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꿈을 드림 나눔 미디어 애진 상담 코칭 연구소와 함께 운영했고, 많은 청소년과 또 전문 심리 상담사, 연출 감독,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이 각자 맡은 부분을 기획하고 또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청소년들의 자살과 자해 시도가 더욱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피하고 불편해하는 이야기를 수면 위로 꺼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천시 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에서 참여한 활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인천 교육 정책의 학생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 관련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위원회 활동, 사업, 행사에 대한 홍보와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 학생참여기구입니다. 올해 학생참여위원회는 정책예산학교, 또 학생자치 선거 영상 제작, 정책 포럼,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 등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함께 참여했는데요. 저는 그중에
학생자치 선거 영상 제작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행사는 모든 과정을 참여위원회 위원분들과 함께 구성하고 대본을 작성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원하고 정말 바라는 학교와 리더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서 온라인 선거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하였기에 더욱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학생자치회 선거 톱파보기라고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토론회가 끝나고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함께 그린이에서 참여한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그린이는 인천 시내 각 학교에서 기후 생태의 심각성에 발맞춰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는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함께 그린이 내에서 회의를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발굴한 환경 관련 정책을 교육감님께 직접 제안드린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발굴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이 직접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만수북중학교, 저희 학교에서 참여한 행사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학교에서 교육의 3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모여서 학교 벽화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지어진 지 꽤 오래되다 보니까 담벼락도 많이 낡고 벽화도 보기 안 좋았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교육의 3주체가 직접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고쳐나가면서 진행이 좋고 보기 좋은 학교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린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면서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와서 온몸이 젖을 때도 있고 또 너무 오랜 시간 걸어서 다리가 아플 때도 있고 또 밤늦게까지 줌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느라 밤을 설친 날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그냥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고 때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그렇게 느끼는 뿌듯함이 너무 좋았고 그냥 활동하는 것 자체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이 그저 어렵고 의미 없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필요한 점에 대해 탐구하고 고민하면서 제안하는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나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네, 이상으로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자치 활동은 교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교회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좋은 사례 소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민의 날 접경 프로젝트 참여라는 주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날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본 주제인 것 같은데요. 어떠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되네요. 근데 접경 프로젝트 참여, 저는 이 주제를 지금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내용 또한 어떠한 내용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매우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학생 참여를 말하다의 마지막 발표, 신영고등학교 2학년 손유진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참여를 말하다 마지막 발표자 인천 신영고등학교 2학년 손유진입니다. 인천 신영고등학교 학생의 해솔은 나눔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 이해를 위해 시민의 날 행사와 접경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해솔에서 실시한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론 시민의 날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접경 프로젝트의 모나미 프로젝트 그리고 마을 인문학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참여를 말하다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운 것에 대해 설명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화와 공존, 역사와 영토, 생태와 환경, 그리고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눔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주최된 행사입니다.
우선 1교시에 진행되었던 전시회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꽃누르미 모임과 함께하여 꽃누르미 액자 전시회가 진행되었고 학생들이 세월호 7주기를 다시금 마음속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생들의 개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도담 개인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공유하며 아래 사진과 같이 다양한 주제로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년학당 활동입니다. 개인 또는 소수로 조를 짜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자세히 탐구하고 기획하고 발표해서 강의하는 학술제와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발표와 관련된 활동들을 직접 해보는 학생 참여 활동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해 발표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오른쪽 아래의 사진과 같이 유엔의 R2P를 규탄하는 글이나 중국의 입장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43개의 다양한 주제가 강의되어 더욱 풍부한 가치를 나눌 수 있었고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활동은 오픈 강좌입니다. 오픈 강좌란 열린 강좌로 강좌를 신청하는 학생 누구나 참여하여 들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우선 마중 별이 된 너를 꽃으로 품다 강좌는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함께한 활동입니다. 4.16 합창단을 초청하여 4.16 합창단의 창작곡 너라는 곡을 배우고 학생들이 직접 1000개의 바람을 불러봄으로써 학생의 세월호 7주기를 기억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와 마을을 그리고 이야기를 그리다 강좌는 마을 드로잉 아카이브로 우리가 사는 마을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마을에 담긴 기억들을 발굴해 자신만의 단상으로 기록하는 강좌입니다. 이 활동으로 인해 마을은 물론 자기 자신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화를 만나다 6월 강좌는 영화 6월의 감독인 이병윤 감독님을 초청해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이란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교훈과 의미에 대해, 그리고 삶의 슬럼프 극복 과정 등 학생들이 살아가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픈 강좌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역사와 연대, 생태환경, 인권, 평화, 공존, 우리말, 생명윤리를 다루는 박열, 월이, 말모이, 봉오동 전투 등 다양한 영화를 시청하고 소감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미 있는 가치를 담은 영화들인 만큼 학생들도 그 가치를 뜻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활동은 접경 프로젝트입니다. 접경 프로젝트는 경계를 넘어보자라는 목표에서 시작된 활동입니다. 인천 신영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개발되지 않은 옛 동네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연령, 인종에 따라 다양한 이웃이 경계 속에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저희는 이 경계를 허물고 다름을 이겨내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나눔을 주제로 접경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마을 인문학 활동입니다. 마을 인문학 활동은 인천 신영고등학교의 학생 기자단이 마을 주민 인터뷰, 기사 작성, 직접 참여하였고 인터뷰 과정에서 우리 마을에 관한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우리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사회적 기업 창업주분들을 섭외해 강연까지 기획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의 경계를 허무는 휴먼북, 마을과 사람을 직접 발간하여 주체성과 사회 참여의식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나미 프로젝트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입니다. 모나미 프로젝트는 보이지 않는 우리 지역의 담과 벽을 허물기 위해 지역 아동을 위한 동화책을 제작하고 과학 키트를 선정해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작가 사파가를 뽑아 학생들이 직접 동화책을 제작 및 편집하고 과학 키트와 함께 포장하여 온택트를 넘어 온택트로를 신청한 가정집에게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프로젝트 진행 날엔 온라인으로 학생 작가 사파가가 직접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이과 부스 진행팀이 과학 키트를 함께 만들며 나눔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동화책을 제작하고 직접 가정집에 배달하는 과정에서 나눔의 가치가 마음속 깊이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 신영고등학교 학생들은 시민의 날 행사, 접경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많은 것을 직접 느끼고 배웠습니다. 사회 참여를 통해 시민성이 함양되었고 스스로 주체하고 진행하는 자율성,
개개인이 아닌 전체와 사회 구성원을 고려하는 공공성, 모두 협력하고 협동하는 연대성 또한 함양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접경과 같은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깨달았고 서로에게 스며들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감 능력과 이해 능력 또한 키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학생들은 이 활동들을 진행하며 나눔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 주변으로 시야를 더 넓히고 관심을 가지려는 태도 또한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신영고등학교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널리 퍼져 모두가 어우러지고 함께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이상 인천 신영고등학교 발표자 손유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학생 참여를 말하다의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세 분 모두 각자 다른 주제로 흔치 않은 참여 활동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1부에 이어 저는 2부에서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과 여기서 헤어지기엔 여러분께서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아 간단한 토크 코너를 준비하였는데요. 아까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보면서 또 여러분께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질문 2개 정도를 준비하였는데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각자 참여하신 활동 속에서 겪으신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한 번씩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어려웠던 점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상황 탓에 토론회 거의 대부분을 화상으로 진행하였고 토론회 진행 기간 내내 메시지로 팀원, 선생님들과 소통하다 보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집중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극한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집중력이랄까요. 네, 다음 저 발표하겠습니다. 어려운 점. 저는 아무래도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많은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좀 많이 주눅들고 내가 민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기획하다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뭐 엄청 저보다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 폐 끼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주눅들고 소극적이게 돼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은 이렇게 주눅 들고 눈치 보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도움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고 이미 그 일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아주 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접경 프로젝트나 시민의날 행사 모두 처음 해보는 활동인 만큼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만큼 전체를 이끌고 주도하는 회장단의 역할과 부담이 매우 컸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시작 전에 아예 전체를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자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접경 프로젝트 같은 경우 동아팀, 그리고 번역가팀, 과학부스팀 등으로 나누었고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모금함팀, 오픈강좌팀, 신년학당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세부적인 활동에 따라서 팀을 나누니 그 팀에서 주어진 활동, 세부적인 활동이나 타임라인 등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히 짤 수 있었고 인원수도 적다 보니 의사소통도 원활히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진행하다 보니 일의 분배로 인해 활동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답변 속에서 참 많은 교훈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각자 발표하신 참여 활동을 한 번 더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것만큼은 꼭 보완하고 싶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네, 이 우리 학교 학생 백인 토론회라는 행사가 저희한테는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 정책 제안을 할 때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학생뿐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과거에 돌아가서 제가 했던 활동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좀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그 프로젝트에 매진되어서 학업이나 다른 할 일들을 좀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하게 되고 뭔가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잘 하고 있고 다 챙기면서 하고 있지만 그때로 한 번만 다시 돌아간다면 시간 배분 능력을 가져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먼저 꽃누르미 모임 전시회가 진행되면서 액자들이 여러 가지 빈 교실과 자습실에 놓여졌었는데 한 교실 내에 1, 2학년 전체가 학생들이 질서를 지켜가며 보기에는 공간이 조금은 협소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강당이나 회화관 같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해서 전시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접경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접경 프로젝트가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진행된 프로젝트인 만큼 아이들과 함께하며 즐거움을 공유해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프로젝트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달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 한 번 더 활동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패널 간의 상호 질문 타임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시간상의 이유로 생략을 해서 패널분들끼리는 따로 침묵을 다지시는 걸로 결정을 하고요. 네, 짧은 시간 안에 패널분들께서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벌써 친해지신 것 같아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여러분과 헤어져야 할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시간이 벌써 끝나버린다니 다들 아쉽지 않으신가요? 네, 아쉽다고 하십니다. 이번 2부의 진행을 담당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굉장히 큰 아쉬움도 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많은 학생 참여 활동이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패널 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만 1부 사회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까요? 그러면 2부 학생 참여를 말하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여자고등학교 우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학생 참여를 말하다 어떠셨나요? 저는 앞에서 들으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활동하는 인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선님, 저희 같이 앞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제 입 벌어진 거 마스크 쓴 것 때문에 못 보셨죠? 전 발표 듣는 내내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아까 그럼 혹시 떨어진 물방울이 침방울?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1부와 2부까지 쉬지 않고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2021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의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죠? 네, 맞아요. 1부에서 제안되었던 7가지의 정책 중에서 선정된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온라인 학생 참여단 70여 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가 지금 아선님과 제 손에 들어있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안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온라인 투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김 빠지기 때문에 저희 다 같이 3, 2, 1 큰 소리로 외치고 한번 공개해 볼게요. 3, 2, 1 공개하겠습니다. 2021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에서는 총 63개의 정책이 제안되었고 그중 7개를 사전 선정하였으며 그 7가지의 정책 중 온라인 투표를 통해 3분의 1을 넘긴 학생 희망을 반영한 초등학교 동아리 개설, 자유학년제에서 체험하는 특성화고 전문 분야,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 수업, 학생을 강사로 하는 학생자치 교육, 온라인 대학 탕반 및 체험, 학생 복지 관련 공모사업 신청 시 학생 의견 반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강화, 이렇게 총 7가지의 정책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인천 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2021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주고 계신 온라인 학생 참여단 분들께 더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박수 한번 쳐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선님, 슬픈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부터 들으실래요? 저는 좋은 소식이요. 뭔데요? 이제 저희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슬픈 소식은 뭐예요? 2021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가 벌써 끝나버려서 저희 집에 가야 해요. 맞아요.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전 오늘 토론회가 좋은 사람들과 하나하나 빛나는 다양한 의견들로 가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승주님은 어떠세요? 아선님이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요. 2021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는 인천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함께 참여해서 의미 있고 삶의 힘이 자라는 정말 좋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2021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인천 상정고등학교 이승준, 고잔고등학교 이하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